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투자입니다. 네, 오늘 증시는 이제 현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좀 보였는데, 자, 뭐 주말을 지나고 이제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어도 일단 뭐 매도세든 뭐든 간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로 좀 이제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뭐 전쟁이라는 뭐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시장은 어차피 나는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아직은 좀 눈치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상승한 섹터들을 그래도 보자면은 이제 원전이랑 이제 기계 쪽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향후 원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고 언급했고요. 이래서 이제 갑자기 원전 그쪽으로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죠.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섹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기, 가스라든가 어쨌든 에너지 관련 쪽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 이번에는 이제 그 자동차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러시아 제재 이제 이제 다들 아시죠? 러시아 제재한다는 거 이제 뉴스에 나와서 이제 하나 짚어드리면, 이 자동차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 쪽으로 수출 수입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뭐 무역이라는 게 주변국들이랑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지금 상당한 규모의 이제 무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안 하는 거지, 이제. 네. 자, 무역협회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수출 규모가 12조 정도 되고요. 수입 규모는 20조 정도. 상당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뭐 중국 쪽으로 대부분이긴 해도 어쨌든 간 러시아 쪽도 나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출이 금지되니까 자동차라든가 뭐 관련 섹터들이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지금 이제 루블이 박살났죠. 루블은 뭐 지금 중고나라에도 올라오더라고요. 루블 팝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올 정도로 루블이 박살났는데, 루블이 뭐 기축 그 통화도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달러만 보는 게, 달러라든가 위안 우리 이제 무역 관련한 그쪽 만 보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루블 때문에 뭐 증시가 박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위프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어요. 이제 해외 쪽으로 뭐 송금이나 이런 걸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스위프트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뭐 뉴스에는 뭐 그냥 무슨 뭐 통신협회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스위프트라는 건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의 이제 코드. 그러니까 이제 은행마다 이제 전 세계 은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도 다르고 통화도 다르기 때문에, 자, 스위프트라는 국제 협회를 통해서 외국환 거래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된 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송금이나 이런 거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스위프트 코드 막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은행마다의 고유 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입력해야 이제 뭐 외국 위안이든 유로든 달러든 송금이나 이런 것들이 간편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국민은행을 쓰고 있는데 외국 뭐 바클레이 은행으로 이제 돈을 보내야 된다면, 우리나라에 바클레이 은행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해외를 그러니까 이 통신망을 통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스위프트 코드 입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쪽을 제재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배제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은행에서 러시아 은행이 지금 왕따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위프트가 완전히 배제돼 버리면 걔네 무역이나 뭐 해외 외환 같은 거 거의 다 막힌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러시아는 근데 뭐 그러니까 뭐 증시가 폭락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전쟁을 좀 활발하게 지금 때리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걔네는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압박의 수단이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 제재하고 압박하면서 다시 뭐 협상 테이블에 올리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장난 아니죠. 뭐 핵무기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 안 좋은 사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군사력이 밀리는 와중에도 끝까지 결상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결과라든가 이런 진행 사항은 이제 예측이 아니라 결국 걔네들이 이제 파워맨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 뉴스를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끝나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쓸데없는 희생이 줄어들고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이슈가 될 텐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장기화돼서 뭐 좋을 건 없죠. 전쟁이라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인데 정말 이제 계속 유튜브, 네이버 계속 올라오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정말 이제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런 이제 우리랑 관련 없어 보이지만 저런 이슈들도 우리나라에게 분명히 나비 효과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저런 형태로 영향을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한번 그래도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기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아 자동차 지금 오랜만에 찍는 종목입니다. 정말 이제 뭐 작년에 찍었는지 재작년에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애플카로 엄청나게 떴었던 적이 있죠. 이 종목이 정말 좀 주로도 안 나오네요. 자, 이게 막 몇만 원짜리 종목이 이제 코로나 이제 제외하고 한 이 정도로 볼게요. 코로나가 뭐 이때 당시에는 다 같이 박살났으니까 그냥 이 정도 이제 주가 보고 4만 원대를 이제 평균으로 잡고 보더라도 이제 2배.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인데 2배나 오르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이제 애플카 협상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기아가 보통 이제 브랜드 좀 파워가 약했는데 애플로 때려버리면은 애플 만들어서 하면 그 뭐 엄청난 이제 뭐 기대를 가질 수 있죠. 애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으로 좀 기술력이 약한데 기아가 걔네랑 해서 애플이랑 하면 브랜드 파워도 없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납품하면서 뭐 실적도 엄청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기아가 구체적으로 뭐 엄청난 뭔가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켜봐야 되고요. 애플카가 25년에 출시된다 뭐 이러는데 일단 애플카가 왜 그렇게 기대감을 갖냐면 이 브랜딩 파워 때문이에요. 그냥 애플이면 볼펜을 팔든 자동차를 팔든 집을 팔든 애플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만들어서 뭐 진짜 건전지를 만들든 뭐 핸드폰은 이미 만드니까 뭐 휴지를 만들어도 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정도로 그 애플이 어차피 전혀 자기랑 관련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도 결국에 이제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이 물렸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애플카가 출시된 건 아니고 현재 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지금 EV6 아실 겁니다. EV6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호평들이 아주 좋은 이제 평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여기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모였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때문에 이제 자동차 섹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일단 향후 사업 자체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마켓 시어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마케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똑같이 자동차 전기차나 내연기관차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자 전기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부품도 다르고 그리고 성능도 그러니까 보통 내연기관차는 슈퍼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아니면 뭐 정말 그 하이퍼카들 그런 자동차들도 있는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제 해외 뭐 글로벌 엄청난 그 뭐 폭스바겐이든 걔네들이 만든 그러니까 폭스바겐 안에 이제 회사들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폭스바겐이 만드는 그런 자동차들이나 전기차에서는 엄청난 차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가 지금 LG화학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LG화학 배터리 쓰면서 만들었는데 해외에서 갑자기 뭐 배터리도 오래가고 성능도 몇 배로 좋은 걸 만들기는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미 배터리 엄청난 전 세계 탑인 기업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분명히 이제 그 기아나 현대가 그 슈퍼카 못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냥 돈이 안 돼서 이제 아무래도 만들어도 이제 기존의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팔리지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지 기술력이나 자동차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에서 분명히 뭐 나름 상위권의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그 정도 기술력이 있는데 전기차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번 전기차 시장에서 기아차나 현대차가 분명히 좋은 실적이나 좋은 결과를 낸다면 분명히 주가는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러시아라는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강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실적이 어떻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지금 더 큰 이슈고요. 실적이 개선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지금 2020년 대비해서 자 21년이 이게 실적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애플카 때문에 갔죠. 2021년이 분명히 실적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상황들 좀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승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7만 6천원까지만 보시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말도 그러니까 무슨 이게 목표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뭐 8만원, 9만원 다들 원하죠. 다들 뭐 8만원, 9만원, 10만원 가격을 원하지만 자, 러시아 같은 상황이 있는데 굳이 이 종목이 무조건 상승한다. 러시아 때문에 뭐 무조건 하락한다. 그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상승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슈퍼볼에서 지금 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뭐 실적 개선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슈퍼볼이 분명히 엄청난 행사이긴 해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10배로 뛰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이제 기업의 기대감이 좀 실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러시아 쪽으로 지금 아무래도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지금은 약세를 냉정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절하기에도 애매해요. 지금 러시아 얘기 계속 나오고 이제 자동차 섹터가 안 좋다 얘기 나오는데 자 일단 러시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럼 러시아랑 우리나라 뭐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이냐 해도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스위프트 결제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러시아로 수출한 자동차들 대금을 받을 수가 이게 엄청난 규모는 아니어도 분명히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약간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수출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센티먼트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약세가 나타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폭락할 수준은 아니죠. 미국 이제 기아나 현대가 뭐 러시아 쪽으로 의존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뭐 조각이 좀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히 기아 말고도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이쪽은 약간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렇게 전쟁이 나는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다 있습니다. 전쟁, 뭐 천재지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환율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큰 타격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7만 원 초반까지 이제 하락은 냉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냥 손절 익절보다는 그냥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그냥 전쟁 끝날 때 있죠. 그때 차라리 매수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종목은 매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하락하면 제가 보통 손절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매수를 언제 하냐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끝날 때쯤 그냥 끝나고 나서 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끝나고 나서 뭐 이제 평화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하면 협상 나오고 하면 그때 이제 들어가면 얘들은 기술력 있고 실적 지금 분명히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나라 외국이나 기관이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시장도 아니고 아무래도 개인들이 그냥 이제 공포에 살아 뭐 이런 거 보면서 좀 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